자, 이제 함수 작업 1번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게 규칙이죠. 그래서 결과값을 내가 직접 계산해서 그냥 타자 입력을 하면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해당 문제는 점수 인정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게 규칙이죠. 자, 그러면 1번 괄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렌탈료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주말 렌탈료 자리 우리가 영상에서 저는 1번 함수라고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 구간을 이제 구할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일일이 함수 작업을 다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1번 함수나 2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셀 함수 종류의 첫 번째 줄 여기에 있는 칸에서 함수 작업을 한 뒤에 나중에 이걸 줄줄이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제대로 구하시면 나머지 함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답이 알아서 결과를 엑셀 함수가 찍어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서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위치 맞추고요. 자, 첫 번째 부분 주말 렌탈료를 구하기 위해선 이 주말 렌탈료 바로 밑에 여기 자리죠. 자, 그러면 이 셀에서 값을 구할 건데 공식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1일 렌탈료 곱하기 115%. 자, 이 곱셈 계산식을 제시한 대로 계산 작업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를 여러 번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갖다 기호, 우리가 등호라고 입력을 하는데 등호를 반드시 처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식이 인식이 되기 위해선 엑셀에서는 등호를 가장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일 렌탈료라고 하는 것을 표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자 입력을 한 것 중에 이 지금 제품 대상에서 봤을 때 이 승용차 신형 K5에 해당되는 1일 렌탈료는 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5만원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F5셀이라고 하는 셀 주소가 찍혀 나오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뜨고요. 그리고 포인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F5가 찍혀 있어야 되고요. 곱하기 기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별 기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지 곱하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엑셀에서는 곱하기 연산자가 별기호라는 것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5%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백분율 계산이라는 걸 원래 해야 되는데 백분율 계산을 위해서는 115 나누기 100을 하셔야지만 정확히 백분율 계산 값인 115%를 비율로 계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백분율이라고 하는 게 10%면은 100분의 10이 되고요. 20%다 그러면 100분의 20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27%다 그러면 100분의 27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당 비율 제시한 값에다가 나누기 100 처리를 하시면은 백분율 계산 비율이 완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엔터 키를 실제로 눌렀을 때 57,500원이라고 하는 비율이 뜨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제시한 함수가 한 가지가 있죠.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을 해서 1000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F2 단축키 누르시면은 원래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식 입력줄이라고 말풍선 뜨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막대기가 깜빡입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서 라운드라고 함수를 스펠링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풍선이 이렇게 떠야지 스펠링이 정확하게 철자가 맞게 입력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오타가 나버리면은 말풍선이 안 떠요. 그래서 괄호까지 열어주시고 괄호를 끝에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줄에 우리가 계산식으로 입력한 F5에서 곱하기 그 다음에 115 나누기 10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로 57,500이라는 게 여기 지금 찍혀 있는 게 화면에 보이죠. 자, 넘 디지트 자리를 클릭을 해보면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를 지정한다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내가 만약에 정수까지만 표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0을 찍어야지 정수값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값이 만약에 제가 그냥 복사 떠놓고 잠깐 지울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14159이라고 했을 때 이런 값이 있는데 이 값에서 나는 정수 부분만 찍겠다라고 하면은 넘 디지트를 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원래 정수 타입으로 찍겠다 그러면 자릿수를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0으로 찍어버리면 정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수 방식으로 찍는 방식이 넘 디지트 자리에 0이라고 찍으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수를 한 자리까지만 찍겠다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러면 1을 입력하시면 3.1까지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할까요? 자, 300%로 확대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두 자리를 찍겠다 그러면은 2를 입력하시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찍어주고요. 3을 입력하면은 세 자리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자, 소수점 값을 좀 다르게 더 확장해서 찍어보겠습니다. 235.4235라는 소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실수 값에서 나는 여기 나온 대로 이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정수 방향으로 나는 만약에 반올림 처리를 해서 자릿수 지정을 찍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지금 여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다가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수직선 좌표라는 거를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우셔서 좀 아실 수도 있을 건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 좌표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자, 하나를 여기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학습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오른쪽 방향이죠. 우측 방향. 여기가 좌측 방향입니다. 자, 오른쪽 방향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돼요. 소수점 이하 자리가 바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좌측 방향은 정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25자리가 정수죠. 이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 맞죠?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이 바로 소수점 이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이 정수부 여기를 실수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정수 부분에서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직선 좌표 개념을 기억하시면 약간 쉬울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좀 큰 걸로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얘 말고 이걸로 가자. 하나 더 만들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음수 방향이에요. 음수 방향. 예. 이게 음수 방향이 여기가 정수 부분으로 가기 위해선 마이너스 기호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은 당연히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맞죠? 여기가 양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기호는 원래 생략이 가능하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배우셨다시피 플러스 기호라는 거는 원래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찍건 그냥 3이라고 찍건 얘는 표현식이 서로 같은 거죠. 근데 음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찍어야 되죠. 네, 음수는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의 자리 이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반올림 계산을 처리를 합니다. 반올림이라고 하는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반올림이라고 하는 규칙은 5 이상의 숫자를 대상이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자릿수가 1 증가합니다. 네. 반올림 규칙은 그 반올림을 적용하려는 자릿수의 숫자가 만약에 5 이상의 숫자가 대상으로 잡히게 되면 앞에 자릿수를 1 증가시키는 효과가 반올림 규칙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라는 거는 분명히 5 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앞자리가 3이 4로 바뀌면서 240이라고 하는 반올림 결과값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3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5보다 작은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올림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릿수를 0으로 찍어버리고 앞에 자리를 그대로 2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러한 형식으로 반올림 자릿수를 지정하는 규칙이 바로 정수 방향으로 반올림을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 방향과 양수 방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라운드라는 함수, 반올림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찍어주면 정수, 음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죠. 아까 우리가 값을 구했던 거는 어떤 걸 구했었습니까? 자, 여기 나온 대로 이거를 아까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F5 곱하기 115 나누기 100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시했던 네, 바로 이 계산식을 지금 풀이를 한 거죠. 얘 값을 그대로 라운드 함수를 덮어 씌워서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라운드 함수 덮어 씌울게요. 네, 이렇게 괄호 닫고 FX 마크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57,500이라고 하는 값을 실제 시험 문제 예시로 봤을 때 만약에 55,850이라는 숫자 값이 있는데 이거를 반올림 적용했을 때 56,000으로 바꿔서 반올림 처리해서 결과를 찍어라 이 뜻이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릿수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단 얘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 10, 100, 1000이죠. 이 자리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이 8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해야 얘가 6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해야 1000의 자리가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 음수 방향을 적용해서 3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정확히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58,000이라고 하는 결과를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나온 대로 똑같이 자릿수 규칙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릿수 지정도 문제 예시를 보시면서 한 자리 한 자리 천천히 체크해 주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58,0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마우스 포인터에서 이렇게 점에다 갖다 대시면 십자 모양 기호가 검은색으로 뜨는데, 이것을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쭉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로 밑에까지 끌으시면 나머지 계산 결과도 자연스럽게 정답을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함수 문제 예시가 풀이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함수 문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함수 문제를 내려가서 좀 확인해 보면, 자, 대여 지역을 구하라고 돼 있죠. 당연히 제가 여기 대여 지역이라고 써 있는 여기 자리, 2번 자리 여기에다가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라는 함수는 if 함수와 mid 함수를 강제로 쓰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함수를 다 사용해야지만 점수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P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식을 제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if 함수를 쓰라고 지시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같다 기호를 넣고 if라고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if 함수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이 if 함수 창에서 이제 골격이 이렇게 세 줄로 생겼다라는 거를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논리적인 판단 검사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인 판단 검사라는 건 비교식을 얘기하는 건데, 비교식에 사용되는 부등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비교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비교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상 기호가 있고요, 이하 기호가 있고요, 초과 기호가 있고요, 미만 기호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상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하라고 부르는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 자, 여기 부분은 미만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등호가 있는데 얘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등호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로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같다 이렇게 부등호들이
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창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호, 이하기호,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같다 기호가 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쓰인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비교식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관리번호에서 두 번째 글자만 잘라오기 위해서는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부분의 글자를 잘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미드라고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시게 되면 미드 함수 골격을 완성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서 미드라는 글자를 근처에 클릭을 해주시면 글자가 진하게 나오면서 함수창이 미드 함수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셔서 첫 번째 칸에서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맞춰주시고요. 첫 번째 관리번호라고 하는 데이터가 대상이 되겠죠. 텍스트 자리에 문자 데이터를 인식시켜야 되니까 관리번호에 해당되는 CP-00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찍혀 나오죠? 스타트 넘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시작 위치 번호를 지정하라는 얘기인데, 시작 위치 번호는 두 번째라고 이미 언급을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2라고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num characters라고 부르는 것은 몇 글자를 잘라올 건지 잘라올 글자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만 잘라올 거라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CP-001에서 P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자리 글자만 이렇게 추출해서 결과로 P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드 함수의 역할은 끝났고요. 다시 if 함수 쪽으로 글자를 클릭하시면 if 함수 창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줄 로지컬 테스트를 클릭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교 연산자에 해당되는 비교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 이면이란 얘기는 같다 기호를 넣으셔서 등호 기호를 넣으시고 쌍따옴표 열고 대문자 P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로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문자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프라임 쌍따옴표를 넣으셔야지만 정확한 비교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요. value if true 자리에다가 위에 비교식이 성립을 했을 때에는 부산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키를 누르시거나 다른 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열 처리로 쌍따옴표가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alue if false에는 앞에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K이면 김해공항이라는 걸 또 처리해야 되고 그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그 외의 경우 해운대 구로까지 두 가지 경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false 자리에 if 함수를 써서 한 번 더 괄호 열고 닫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if 함수 자리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if 함수 창이 새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로지컬 테스트 빈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미드 함수를 또 써줘야 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미드 함수 창을 글자를 클릭을 하면 창이 전환이 됩니다. 텍스트 자리 빈칸 클릭하셔서 관리번호 CP-001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시작 위치는 두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잘라올 글자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P를 잘라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if 함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 클릭해서 같다 기호를 넣고
쌍따옴표를 열고 문제에서 제시한 건 K 이면이라 그랬으니까 대문자 K를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비교식이 성립을 하면 김해공항이라고 찍어야 되니까 true 자리에 김해공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 키를 누르시거나 다른 줄을 클릭하시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도록 문자열 처리가 완성됩니다. 그 외에는 해운대구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비교식 두 개가 성립이 다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틀린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운대구로 빠지도록 해운대구라고 false 자리에 입력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탭 키를 누르시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포인터 점에 갖다 대시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고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으시게 되면 결과는 부산역, 김해공항, 해운대 중에 해당되는 게 각각 경우의 수에 맞게 결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if 함수 두 번 사용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수 부분 다시 한번 영상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연습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렌탈료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선 내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자, 라운드 다운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지시가 됐죠. 자, 우선은 함수의 순서상 따졌을 때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쓰셔도 되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먼저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를 먼저 쓰시건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각각의 함수의 용도는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평균이라는 함수를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에버리지 함수가 바로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림 처리를 하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이다라고 기본 뜻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함수 자리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갖다 기호 넣으시고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괄호까지 여신 다음에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에버리지 함수 창이 활성화되고요. 자, 해당 문제에서는 1일 렌탈료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에서 1일 렌탈료 자리를 찾아보시고 5만 데이터부터 9만원 데이터까지를 범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5에서 F12가 범위가 될 것이고요. 이거의 평균값이 86,25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대로 평균을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림 처리를 하라고 강제 지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를 추가로 덮어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라운드 다운 그 다음 괄호 열고 뒤에다가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운드 다운 함수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num 디지트 자리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실제 위에서 구한 평균 값에다가 내림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예시를 보시면 82,350을 82,300 형식으로 공 두 자리가 찍히도록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지시 예시에 맞게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음수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양수 방향이냐 음수 방향이냐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방향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수 방향을 지금 계산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 방향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값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에서 지금 현재 10의 자리까지 공을 찍었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86,200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100원 단위까지 표시한 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결과는 86,200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함수식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함수 위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번 함수라고 적혀 있는 자리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읽어보면서 할게요.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된 이름 전월 예약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에 건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붙이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sum if 함수와 and 연산자를 적으라 그랬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의된 이름 전월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응시자분들이 앞에 서식 작업으로 했던 이름 정의 부분 H5에서 H12 영역의 전월 예약으로 이름 정의한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정의된 이름 전월 예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용해서 sum if 함수를 써서 우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여기 자리에 같다 기호를 넣으시고 sum if 이렇게 스펠링 입력하시고 괄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x 마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sum if 함수의 골격은 이렇게 세 줄짜리로 생겼습니다. 렌즈 부분은 비교 대상 범위가 됩니다. 자, 비교 대상 범위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제시된 게 승용차라고 하는 게 바로 비교의 대상값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적혀 있는 부분을 범위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종 범위에 해당되는 C에서 5셀부터 C5셀부터 C의 12셀까지를 범위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 범위 중에서 정확히 비교할 값은 여기 나온 대로 승용차가 바로 비교할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승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키를 누르시거나 다른 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 처리, 문자열 처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sum range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합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을 구할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여기 얘기한 대로 전월 예약이 합을 구할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8부터 7까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셀 여기 주소가 이름 정의가 우리가 정의했던 걸로 대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월 예약이라고 한글로 떠야 정상입니다. 이름 정의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전월 예약이 아닌 셀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나 오타가 난 글자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름 정의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지시사항을 보면 뒤에 건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AND 기호 입력하시고 쌍따옴표 열고 건이라고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26건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최종 함수식의 완성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SUV 차량의 개수라고 해서 count if 함수를 쓰라 그랬죠. 자, 5번 함수 자리에 등호를 입력하고 count if라고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실행해 주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count if 함수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구할 건데요. 렌즈 자리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바로 범위가 들어갑니다. 비교할 대상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UV라고 하는 부분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승용차부터 여기 정확히 C5에서부터 C12까지가 대상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 비교할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SUV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SUV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열 쌍따옴표 처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당 범위 중에 SUV에 해당되는 개수가 3개가 카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확히 3이라는 결과가 나온 걸로 식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14번 셀에서 선택한 차량에 대한 1일 렌탈료를 구하라고 지시가 나왔죠. VLOOKUP 함수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함수 자리에 등호를 입력하시고 VLOOKUP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열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VLOOKUP 함수 창이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줄 lookup 밸류에는 찾을 대상 값으로서 여기서는 H14번 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H14번 셀 신형 K5 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표의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색할 표의 범위 위치는 정확히 신형 K5가 시작되는 위치인 D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탐색할 마지막 끝 범위는 7이라고 하는 이 전월 예약 건수의 이 데이터 값까지가 대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5에서 H12를 범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F4키를 굳이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를 구하는 게 대상 하나이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굳이 범위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열 번호, 콜 인덱스 넘입니다. 열 번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까 K5가 있던 자리가 바로 1번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형태로 열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 작업 부분은 애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콜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열 번호는 당연히 여기서 검색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일 렌탈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일 렌탈료에 해당되는 자리인 여기 자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열에 의해서 여기에는 열 번호를 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히 1일 렌탈료에 대한 대상 금액 5만이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렌즈 룩업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렌즈 룩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XOR라고 하는 어떤 연산 기법에 의해서 컴페어 연산 기법을 사용한 건데 뭐 개념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만 확실한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신형 K5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신형 K5 데이터와 여기에 있는 범위에서의 신형 K5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기준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당연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겠죠. 단어가 정확히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false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같은 표현으로 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을 입력하셔도 되고 false라고 입력해 주셔도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는 연산 방식이 탐색 방식으로 규칙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5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함수 완성본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도 정확히 결과가 나왔고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 그랬죠. 글꼴색은 파란색 굵게를 적용하는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는 행 전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행 전체의 범위는 CP001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김해공항까지가 바로 행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규칙 관리를 누르시고 관리자 창에서 새 규칙을 눌러주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메뉴가 수식을 사용하는 메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갖다 기호를 누르셔서 반드시 등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월 예약 건수가 일단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전월 예약 건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8이라는 데이터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특징은 시작점 위치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데이터들은 조건부 서식 이 함수 기능이 알아서 탐색을 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위치인 H5만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F4키를 2번을 누르셔서 열방향 H열을 고정시키셔야지만 정확히 행방향으로 밑으로 탐색을 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H만 묶어야 되는 이유는 H방향은 계속 탐색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고정입니다. H 밖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세로 방향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H는 묶고 정확히 숫자 행방향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5, 6, 7, 8, 9, 10, 11, 12 숫자가 바뀌는 형태로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4키를 통상 셀을 클릭하고 2번 눌러준다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넣어야 되는데 1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상 기호를 넣으시고, 네, 이렇게 이상 기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비교식이 완성이 됩니다. 서식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파란색 굵게로 바꾸겠습니다. 글자 색을 여기에 나온 대로 파랑으로 선택을 하시고 굵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대상인 것만 2개의 레코드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인 것만 2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 행 기준으로 서식 적용을 한 예제를 완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계산 작업 1번부터 7번까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테두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지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테두리 작업은 현재 이 시험지에 나온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 번호부터 해서 5반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메뉴를 눌러주시면 테두리 메뉴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굵은 테두리를 얘를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위에 거 사용하는 게 원래 정확하긴 합니다. 윤곽선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바깥쪽 선이 다 선택이 되고요. 왼쪽 제일 아래 실선을 다시 클릭하고 안쪽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확인 버튼 누르셨을 때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범위를 잡아야 되는 구간은 CP001부터 여기 2번 함수 구한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P001부터 김해 공항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누른 다음에 테두리를 여기에 이 굵은 테두리 있죠. 이 부분에서 위쪽과 아래쪽을 클릭을 각각 해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또 진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 작업을 다 이제 한 다음에 마무리 작업으로 보기 메뉴에 눈금선을 체크 해제해 주시게 되면 시험지에 나온 형태로 뒤에 눈금선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제 1작업 부분이 완성이 돼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